첫 수입차를 선택할 때 가격이라든지 뭐 사양, 뭐 유지관리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폭스바겐 제타가 되게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수입차는 골프지. 그리고 화성이가 지금 자동차 기자 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됐지? 제가 2019년 3월에 모터그래프 처음 입사했으니까 한 만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5년 차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 내가 지금 선배 얼마나 됐죠? 내가 2016년에 시작했으니까 만으로 이제 만까지는 아니고 뭐 거의 7년? 7년. 그 정도 됐지. 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자동차를 되게 많이 타보고 했잖아. 그렇죠. 기사도 쓰고 영상도 찍고 출장 가서나 뭐 서킷에서나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사실 경험하기 힘든 차들을 많이 접하잖아. 그렇죠. 사실 그냥 수입차 자체가 저희 나이 또래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접하기 많이 힘든 분야죠. 수입차가 국산차와는 다른 뭔가 차이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던 것 같아? 디테일한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만져보거나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뭐 도장면의 상태나 이 펄감 그리고 광택, 도장면이 얼마나 매끈한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아직은 수입차가 그래도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수입차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국산차에서는 좀 만나보기 힘들거나 만난다고 하더라도 훨씬 비싼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좀 최신 기술들을 좀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지금 이 골프에 적용되어 있는 이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램프 같은 경우도 이 세그먼트에서 쓰고 있는 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 그런 점에서 제타가 상당히 매력적인 게 난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 아 이거 뭐 경쟁력 있을까 했는데 이제 옵션표를 보니까 우리가 선호할 만한 사양들 아예 뭐 이런 건 들어가 있겠어? 뭐 이 가격대에 이런 차에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겠어? 하는 것들이 보란듯이 다 들어가 있어.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이 정도면 한국인이 구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전동 사이드미러를 뺐을까요? 사실 이 제타가 골프보다는 좀 더 미국 시장을 지향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동 사이드미러가 아예 사양에도 없대. 미국 사람들은 뭐 길도 넓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니까 우리처럼 미러를 접을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뭐 알아보니까 이거 뭐 한 10만 원이면은 전동 미러 작업 되던데. 이게 일부 딜러사들에서는 이 차를 계약하면은 전동 사이드 미러랑 운전석 쪽 광각 미러랑 이런 것까지 해서 뭐 서비스로 많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새삼스럽게 느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트 포지션을 맞추기가 쉽더라고요. 물론 이 로컬의 체형을 고려를 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당히 시트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다는 의미 아닐까? 내가 앉아보고 하면은 분명 난 처음 타보는 차인데 이 버튼 조작감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어제까지도 탔던 차처럼 되게 익숙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두 차를 다 타봤는데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리고 이런 것들도 수입차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독일 차들을 타보면서 되게 묵직하다, 핸들링이 좋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우리보다 도로 여건이 훨씬 좋잖아. 아우토반. 아우토반. 독일 가면서 타봤지. 그렇죠. 실제로 독일에서 독일 차를 타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 제가 재작년에 뮌헨 모터쇼를 갔는데 그때 렌터카로 바로 이 골프를 빌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풀옵션 골프도 아니었고 앞에 이 램프도 없는 진짜 깡통 골프였어요. 렌터카 사양. 그거를 타고 아우토반을 달리는데도 시속 200km로 달리는데도 뭐 스티어링 휠이 떨린다든지 차체가 불안하다든지 이런 게 안 느껴져가지고 확실히 아우토반에서 담금질한 차는 다르구나 이게 진짜 느꼈어요. 프랑스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특유의 약삭빠른 핸들링을 즐기고 미국 차 타는 사람들은 대배기량 특유의 여유로움을 느끼는 걸 좋아하고 큰 덩치를 좋아하고 일본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일본 특유의 세심한 감성, 뭐 정숙성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독일 차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지. 고속도로에서 잘 달린다? 근데 사실 알잖아.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는 게 이 앞서 얘기한 모든 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선배가 다 가지고 온 오늘 제타는 사실 이 돈이면은 국산차 더 큰 차 살 수 있는데 이 차도 3천만 원대고 골프도 3천만 원대야. 근데 골프는 사서 자랑하러 나가도 야 3천만 원이면 그랜저 사야지 이 소리는 안 들어요. 골프는 골프예요. 제타도 지금 앞에 쭉 얘기했잖아. 사실 입문용 수입차로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뭐 딱히 꿀리는 건 없어. 그리고 같은 플랫폼이고 얘는 디젤이잖아. 얘는 가솔린이야. 안 되겠네. 뭐 한번 일단 도로 한번 나갔다 와야겠네. 이 차가 그렇게 골프에 꿀리지 않는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도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골프는 좀 승차감 어떤 것 같아? 타보니까. 아, 골프는 승차감 엄청 좋죠. 제타 그 토션빔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제타도 승차감은 나쁘지 않아. 토션빔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승차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어. 난 토션빔이라고 해서 더 나쁘다? 난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 이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좀 기존 제타는 내 기억에 상당히 좀 단단한 느낌이 강했거든. 골프는 사실 승차감을 논할 필요가 없는 차예요. 이미 50년인가? 이미 50년 가까이 판매된 8세대 모델이잖아요. 아니 근데 제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 타본다고 해서 낯설면은 이건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들어. 결국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익숙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찾는단 말이야. 제타가 이 북미 시장에서 경쟁자로 맞닥뜨리고 있는 차가 뭐 혼다 시빅이나 뭐 토요타 코롤라 뭐 이런 차들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일본 차들 혹은 뭐 우리나라의 아반떼까지 포함해서 이 아시아계의 준중형 차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무난함과 편안한 승차감이야.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뭐랄까 조금 더 익숙한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거지. 오히려 난 이렇게 차를 처음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제타가 더 잘 맞다고 생각해. 자, 방금 경쟁자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골프도 경쟁자를 한번 읊어볼게요. 자, BMW 1 시리즈, 벤츠 A 클래스 다 프리미엄 차죠. 그만큼 이 골프는 이 가격대를 뛰어넘는 이 운전의 본연의 재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브랜드의 이름값, 대중 브랜드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매력이 있는 자동차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실내의 장점 골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어 변속기, 포르쉐 스타일로 이 조그만 기어 노브가 들어있어요. 토글 형태로 디자인됐지. 예, 이거 거의 포르쉐에서나 보던 디자인이잖아요, 이거. 아니 포르쉐가 아니 그러니까 골프가 포르쉐는 아니잖아. 한 집안이잖아요.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이제 그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이런 전자식 토글 스위치가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사용후 처음 이 차를 접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타는 그냥 일반적인 기어 레버가 적용됐기 때문이야. 어쩐지 혓바닥이 길어진다 했습니다. 자, 이제 코너인데 한번 붙어보시죠. 아, 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만 전혀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느낌 없고요. 아주 편안하게 직선을 달리듯이 이렇게 코너링. 물론 골프가 핸들링에서 상당히 뛰어나지. 뭐 독일 아우토반에서 단련됐고 니르부르크링에서 당금질이 됐고 그런 차긴 하지만 제타도 나쁘지 않아. 물론 아까 골프를 똑같은 구간에서 돌았을 때랑은 느낌은 많이 다르지. 뒷공무니가 좀 더 있으니까 좀 뒤가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물론 골프에 비교해서 뒤가 조금 더 늦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스티어링 반응도 조금 더 나긋한 느낌이라 좀 재빠르다는 느낌은 덜하거든. 그런데 뭐 그거에 비해 어쨌든 반대로 말하자면은 제타는 좀 더 컴포트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쭉 뻗은 도로에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지, 핸들링 성능을 뭐 이렇게 논한다거나 뭐 이런 차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지. 아, 그래도 이 젊은 층, 이 차를 소비할 만한 젊은 층의 성향에는 저는 그래도 더 골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사회 초년생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연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골프 디젤 엔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연비가 방금 19.9에서 20이 됐어요. 리터당 20km를 달리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주행을 하는데 뭐 제타도 크게 나쁘지 않아. 지금 얼마나 나오는데요? 지금 나는 이제 리셋을 안 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뭐 구체적인 비율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연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실시간 연비로 보니까 한 70km 지금 도로 흐름에 맞게 저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나도 리터당 19km에서 20km 정도는 우습게 나오는데? 저는 방금 25km로 올라갔습니다, 연비가. 물론 디젤 엔진의 성격은 어쩔 수 없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디젤 엔진의 진가가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도 둘 다 좋은 연비를 발휘한다는 거는 뭐 맞는 것 같네.
뭐 저도 제타가 그 정도 연비가 나온다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골프가 다재다능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방금 그렇게 뛰어난 핸들링에 운전의 재미, 승차감까지 갖췄는데 연비가 지금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평균 26km가 나와버린다? 아 이거는 진짜 못 참죠. 근데 골프는 2000cc잖아. 2000cc 디젤이잖아. 내 차는 1500cc 가솔린 터보야. 그렇죠. 이렇다는 거는 세금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아 그렇게 또 금전적인 공격을 들어가신다. 이게 뭐 지금 이제 너도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자동차세를 안 내봤겠지만 자동차세 내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오거든. 1500cc와 2000cc의 세금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지. 무시 못해. 1년간 쌓이는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무시를 할 수 없긴 하겠네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디젤과 가솔린의 절대적인 차이 중 하나는 정숙성이라든지 진동이잖아. 정숙성 어때? 난 너무 조용하거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정숙까진 아닙니다. 그냥 딱 이 소형 차급에 어울리는 정도의 소리예요. 그래도 가속을 할 때 특히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다운시프팅을 한 다음에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들리는 엔진음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나는 이 차 이 1.5L TSI 엔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80에서 9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RPM이 1500rpm 이상을 올라가지 않아. 이게 과급기의 매력이지. 확실히 그거는 매력적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아까 디젤 엔진 탑재된 게 단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따라와 보세요.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이 강력한 토크, 30kg 중반대의 토크감은 가솔린, 특히 제타와 같은 저배기량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죠. 지금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제타가 저렇게 멀어지잖아요.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속도를 많이 내고 있지 않은 거야. 이 정숙성을 만끽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구간 단속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트래블 어시스트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 제타에도 그게 다 있나요? 아, 제타에도 다 들어가 있지. 골프에도 들어가 있지. 아 그럼요. 이런 거 다 기본이죠. 특히 골프는 한국에는 상위 트림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다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타가 골프보다 더 싼 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이제 속도만 고정을 해놓으면은 이 차간거리 조절도 자동으로 하고 차로 유지도 자동으로 해줘. 그것보다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이 핸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정전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국산차에서는 뭐 플래그십 세단에나 들어가는 참 상위 모델에나 들어가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지. 좀 확실하게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지금 직접 조향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경고음이 나오고 아직까지 계속 조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네? 오,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게 혹시 운전자가 졸 수도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콱 밟아가지고 운전자를 깨워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기능이구나. 나 이건 처음 봤네. 그러니까 기존 국산차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관련 기능들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소리로만 알려주고서 이제 기능을 꺼버리잖아.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작동했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신기한 기능이긴 하네. 뭐 이렇게 이 제타와 골프의 차이점을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이 제타와 골프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보증 서비스나 유지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 지금 이 골프랑 제타 둘 다 5년 15만 보증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국산차 보증이 3년 정도, 3년 15만이니까 이게 뭐 결코 짧지 않은 거지. 폭스바겐 차량들에 제공되는 이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플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사실 사람들이 수입차를 구입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많이 저렴해졌고 여전히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사고 수리, 그러니까 어딘가 해먹었을 때 그 수리비야. 특히 이 차 같이 좀 사회 초년생들, 어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일수록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범퍼나 헤드램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훨씬 많이 청구되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지. 한 번 수리할 때마다 사고 수리비에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뭐 범퍼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청구가 됐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국산차 수준으로 차를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용기를 내게 수입차를 처음으로 사도 될까? 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확실히. 오늘 저희가 그냥 회사에서 편안한 직장 동료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컨텐츠로 한번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를 소개를 해드렸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고요. 신화섭이었습니다.